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이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잔잔한 수면 아래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차가운 먼지와 페인트 냄새가 뒤섞인 공사 현장에서 이지혁과 지은호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처럼 겉돌고 있었어요. 이 공간을 채우는 건 망치 소리나 드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차마 말로 내뱉지 못하는 어색함과 불편함의 침묵이었죠. 지은호는 일부러 이지혁의 시선을 피하며 자제 목록을 확인하는 척했고,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도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함께 있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수만 광년은 떨어진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에게 이 공간은 자존심을 팔아넘긴 대가이자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와의 정면 승부 현장이었습니다. 동생 지강호의 사채빚 2천만 원. 그 돈 때문에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줬던 남자 이지혁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일 뿐이라고.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 하나, 작은 몸짓 하나에 심장이 자꾸만 반응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 역시 복잡한 심경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자신이 거절했던 여자인데 이렇게 다시 얽히게 된 상황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죠. 일에 집중하는 지은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녀의 모습은 대학 시절 그저 해맑게 자신을 따라다니던 후배 지은호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맘대로 집이라는 사업의 첫 의뢰. 이 중요한 시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은호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어쩌면 이지혁은 이 프로젝트를 핑계로 지은호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현장의 삭막한 공기를 깨고 유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은호 후배, 밥은 먹고 일하는 거예요? 박재였습니다. 양손 가득 지은호가 좋아하는 카페에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서 말이죠. 박성재는 이지혁을 슬쩍 쳐다보며 보란듯이 지은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해요. 아무리 일도 좋지만 밥 굶으면 쓰나. 그 순간 이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친구인 박성재의 등장이 반갑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지은호를 향한 그의 살가운 태도에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 미소, 더 다정한 말투. 지은호가 박성재를 보며 어색하게나마 웃어 보이는 그 모습이 칼날처럼 날아와 이지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게 바로 질투라는 감정이라는 걸 비혼주의자 이지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오직 지은호만을 챙겼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처럼 이지혁을 자극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친절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바로 옆에 이지혁이 서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박성재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의 마음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근데 여기까지 어떤 일이세요? 박성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은호 후배 보러 왔죠. 혹시나 우리 지혁이가 은호 후배 힘들게 하지는 않나 감시도 할 겸. 그 말에 이지혁은 어이없다는 듯 피 고섰지만 그 웃음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공사 현장의 소음마저 집어삼킬 듯 짙게 깔렸습니다. 한편 박성재를 우연히 본 이수빈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빠의 부자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잘생긴 외모,
젠틀한 매너, 그리고 재력까지. 이수빈이 꿈꾸던 완벽한 결혼 상대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남자였습니다. 그녀의 계산 빠른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성재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착착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작은 호감일 뿐이었지만 이수빈의 욕심은 그 호감을 거대한 야망으로 키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자신의 나이와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그를 잠 못 들게 했죠.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더 급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 몰래 심야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책상에 앉아 낯선 용어들과 씨름하고 밤에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며 청춘을 바쳤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죠. 밤새 고된 노동에 시달린 몸은 비명을 질렀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면 앓는 소리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 곁을 지키는 아내 김다정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남편의 끙끙 앓는 소리에 잠을 깬 것이 벌써 며칠째.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했지만 이상철의 옷에서 풍겨오는 낯선 먼지 냄새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얼굴은 김다정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남편이 이 나이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이상철의 옆에서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발신자를 확인한 김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XX 물류센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일어나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교원 자격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 쌓인 자격증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설 차례라고 그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권력과 야망의 화신인 고성이는 자신의 딸 박영란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젊찍 얻은 사윗감은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 아들이었죠. 고성이는 두 사람의 만남이 운명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치밀한 각본을 짰습니다. 남자가 다닌다는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권을 끊고 그가 주로 운동하는 시간까지 알아내어 박영란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알겠니, 영란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마음의 벽을 허물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인 이지원이었습니다. 퉁명스럽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과 진솔함은 그 어떤 재벌 2세의 화려한 스펙보다 박영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그녀는 이지원을 기사님이 아닌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지원 역시 그 호칭을 싫지 않은 듯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미묘하고도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성이가 계획한 남자가 박영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느끼한 미소와 함께 명함을 건네며 작업을 걸었지만 박영란은 차갑게 철벽을 쳤습니다. 관심 없는데요. 단호한 거절에도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박영란을 기다리던 이지원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았었습니다. 이지원은 남자보다 훨씬 큰 키와 다무진 체격으로 그를 위압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만시죠. 싫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박영란은 이지원의 넓은 등 뒤에서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차에 올랐던 박영란은 이지원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차 안에서 박영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씨는, 아니, 오빠는 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3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과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픔을 알게 된 박영란은 왠지 모르게 그에게 더 깊은 연민과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지원 역시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이며 박영나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성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은 고성희는 모든 원인이 이지원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감히 내 딸의 앞길을 막아. 고성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지원을 치워버리기 위해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상철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방에 있다고 믿고 있던 큰아들 이지혁이 서울 한복판에서 작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성재를 통해 얼핏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잘못한 것이라고 애써 부정했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고 결국 이상철은 박성재에게 들은 주소를 들고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온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인부들과 섞여 일하고 있는 아들 이지혁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곁에서 함께 도면을 보고 있는 지은호의 모습을. 이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지방에 처박혀 있는 줄 알았더니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었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고작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이상철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쥔 채 이지혁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지혁. 아버지의 녹이 서린 목소리에 이지혁과 지은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을 한 이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이놈 자식.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고 지은호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찌검에도 이지혁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두 부자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실타래가 시작된 곳은 사실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박진석 대표의 아내이자 박영나의 엄마인 고성희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여러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새로운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였죠. 여러 업체의 자료를 지루하게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맘대로 집. 신생 업체였지만 포트폴리오에 담긴 감각과 아이디어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흥미를 느낀 고성희가 마지막 페이지의 디자이너 프로필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여자의 이름. 오. 고성희의 뇌리 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래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무자비하게 받고 일어섰던 한 남자. 사업이 망하고 끝내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그 남자의 곁에는 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의 아버지는 과거 고성희의 첫 남편과 동업자 관계였고 고성희는 남편이 죽자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지은호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호. 내가 감히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 운명의 장난처럼 과거의 악연이 다시 현재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고성희에게 지은호는 그저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죠. 이지혁을 향한 지은호의 짝사랑, 그런 지은호를 바라보는 박성재의 애정, 그리고 아들을 향한 이상철의 분노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성희의 검은 야심까지 모든 인물들의 운명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뒤에 감춰진 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